5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대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특달같이 수사를 하고 특수부에 배당하고 이미 참고인 조사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54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연락이 왔다. 딸 성적을 무려 8번 고쳤다. 10단계를 급상승시킨 것까지 있다. 이는 입시 비리, 성적 비리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나 원내대표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이었던 2015년 가장 권세가 넘칠 때 박근혜 정권에서 무려 13억의 예산을 법이나 명분으로 지원해줬다. 그런데 이미 법인이었다.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나경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16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9월 26일 2차 고발, 9월 30일 3차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한 진전이 없자 10월 11일 4차 고발과 수사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했었지요. 이어 다음 주에는 홍신학원 관련하여 5차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 달이 넘게 수사 진척이 없었지요. 그러니 유시민 이사장과 한겨레 기자건에 대한 비교로 선택적 정의니 선택적 수사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나경원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포효했지요. 검찰이 잘해주기를 성원해달라. 검찰에게 요구한다.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 검찰에 힘을 주자.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하지 말고 소신있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 또한 이런 주옥같은 발언도 했었습니다. 정치보복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적 법관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판결하시라. 아예 대놓고 조직 무력화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협박 앞에서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 의견 내도 된다. 이제 든든한 국민병 믿고 사법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달라. 자, 다음주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나경원에게 이런 본인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되기를 응원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고 있긴 하지만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CBS에선 이런 주제도 다뤘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왜 세월호 수사단장에 정윤회 문건 수사검사를 지명했을까 였는데요.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였고,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46명의 정치검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윤석열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총장이 오로지 수사 역량만으로 꾸리라고 했고 단장은 총장이 직접 선택했다라며 총장이 직접 선택한 단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임 단장 역시 자신이 정치검사로 분류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호도 수사해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나경원, 계엄령 문건 등 조사 순서가 많이 바뀐 듯 싶습니다. 세월호 수사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민희 의원 1침. 최민희 의원은 페북에 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탈탈 털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자 있나 보자, 털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위기, 국회의원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검찰은 왜 한국당 생활기록부 유출 수사는 안 하는 것이냐고 일침했습니다. 또한 계엄령 문건은 무시하던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들고 나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될까? 혹시 황교안 대표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갑자기 들고 나온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최민희, 한국당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하는 것이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MBC 힘 잃은 검찰개혁 조명. 6일자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 헬기 세월호 이슈를 다루고